KGSO 온라인 수업 화학 8차시 연소와 소화입니다. 양초가 타면 양초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분명 양초가 타면 양초는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양초는 어디로 간 것인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연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태우려면, 연소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탈물질,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발화점 이상의 온도. 발화점은 물질마다 달라요. 같은 온도라도 발화점이 낮은 물질은 불이 붙지만 발화점이 높은 물질은 잘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하고, 온도가 높아야 불이 붙는 물질은 높은 온도 조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 불이 붙었더라도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지만 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탈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이 계속 있어야겠죠.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꺼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면 물질은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이죠. 자, 그러면 발화점이 낮은 물질도 있고 높은 물질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화점을 정확히 설명하면 공기 중에서 물질을 가열했을 때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라고 해요. 최소한 이 온도는 돼야 그 물질은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불 붙이는 물질이 성냥이니까 여러분은 생일 케이크 초 켤 때 성냥 어떻게 하나요? 그 머리 부분, 동그란 부분을 마찰시키죠. 그럼 불이 잘 붙어요. 그 부분에는 붉은인이란 물질이 묻어 있어요. 발화점이 낮은 물질이죠. 이거에 비해서 발화점이 높은 나무는 붉은인이 불이 붙은 다음에 이게 타면서 나무가 같이 타게 되는 거예요. 붉은이면요, 발화점이 230도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불이 붙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나면 빛과 열이 나오니까 발화점이 한 400에서 470도씨인 나무도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냥에 불이 붙는 건 발화점이 낮은 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인은 옛날에 오줌 속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 1669년에 독일의 과학자인 브란트란 사람이 있었는데 공기를 차단하고 오줌을 끓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서 그냥 병에 뒀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그 병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이라는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근데 이는 사실 붉은 인도 있고 흰 인도 있고 다양해요. 발화점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자, 근데 방화복은 왜 안 타는 걸까요? 발화점이 높아서? 사실 방화복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공기 중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 약 21, 정확하게 21%, 약 20%잖아요. 근데 방화복은요, 특수한 섬유예요. 그래서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농도가 한 29에서 30은 돼야지 방화복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방화복이 연소할 조건에 안 되는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그래서 방화복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복 입장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거죠. 다른 물질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발화점도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어요. 이번에 탈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태우는 물질은 고체인 연료가 있죠. 우리가 불을 잘 이용하는 건 연료를 쓸 때 잘 이용하는 거니까. 또 석유도 있죠. 액체인, 기체인,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고체 연료는요.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거라서. 그래서 연소 효율이 안 좋은데 효율이 뭐냐면 같은 양만큼 태웠을 때, 같은 질량만큼 태웠을 때 얼마나 열을 많이 내는가. 우리가 연료로 이용하면 열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질량만큼 태워도 액체나 기체에 비해서 조금밖에 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연소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인 석유는요, 품질은 일정해요. 가공하는 거니까. 효율도 높아요. 그렇지만 국내에 석유가 안 나죠. 기체는요,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근데 폭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완전 연소 어렵고
완전 연소 가능.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 분자 배열이 좀 필요해요. 자, 연소는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에요. 빛과 열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 반응하기 위한 온도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반응 물질은 탈물질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근데 탈물질이 고체면 탈물질의 분자가 딱딱딱딱 붙여 있어요. 근데 이 분자 하나가 산소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고체 입장에서 안쪽에 있는 분자가 만날 수 있나요? 만나기 어렵겠죠. 겉에 게 다 만나고 나야 안쪽 분자는 산소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 기체는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산소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연소란 거는 모든 분자가 다 산소와 반응한 걸 뜻해요. 반응하지 않고 남는 거는 그름, 유해물질 이런 게 생기거든요. 반응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반응 안 해서 산소와 반응을 덜 했다. 그럼 불완전 연소예요. 근데 얘는 고체는 완전 연소가 어렵겠죠. 산소랑 마주칠 일이 적잖아요. 근데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산소와 마주칠 일이 많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쉬워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액체는 중간 정온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양초의 연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양초는요, 타는 동안 세 가지 상태를 다 볼 수 있어요. 고체, 여기 액체, 이쪽에는 기체가 있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자, 일단 심지에 불을 붙이죠. 그래서 심지가 타요.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요. 주변에 올라가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그 생기고 고체인 양초는 녹아서 액체가 돼요. 그 오목한 부분에 액체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액체는 심지를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관 현상은 가는 관 사이로 액체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액체가 올라가 공기 흐름인 대류에 공기 흐름이 생기고 액체 양초가 모세관 현상에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심지 끝으로 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기체로 되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확산을 하죠. 그러면서 이 기체가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기체 양초가 산소와 만나서 계속 불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액체인 양초가 기체가 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계속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초가 타고 있는 건 사실은 기체인 양초 성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초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 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냥 질량을 측정해보면 당연히 질량이 줄죠. 양초가 타서 안 남았으니까 양초가. 그런데 얘를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해보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하면 산소가 다 소비될 동안은 타다가 이제 있을 동안 타다가 다 없어지면 이제 멈추겠죠. 타는 걸. 산소가 없으니까. 그때 질량을 이제 측정해보면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초가 탔을 때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양초가 연소하고 나서 그 물질들은 뭐로 바뀌었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고체인 양초는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실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자, 양초에서 이제 연소 반응한 다음에 생성물, 반응 결과 나온 물질들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생성물을 확인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염화 코발트 종이와 석회수가 필요해요. 자, 연소 후에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물이 생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회수와 반응시키게 되면요. 뿌옇게 흐려져요. 그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초를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얘네가 있으니까 그냥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까지 다 측정을 하면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자, 화학 반응했을 때 질량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양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초를 이루는 물질은 파라핀 분자예요. 파라핀 분자를 이루는 이
내부를 이룬 거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예요. 대부분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초가 타면요. 양초의 이 파라핀에 있는 탄소와 수소가 떨어져서 산소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탄소를 회색, 그 다음에 수소를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산소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양초 크기는 줄어들었고요. 자, 탄소와 산소 두 개가 만났어요. 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 두 개가 만났어요. 물이에요.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연소 생성물로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파라핀 분자는 탄소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연소 반응이란 것은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양초가 타도 양초는 사라지지 않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것이고요. 뚜껑을 닫고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못했죠.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소와 관련돼서 가장 안 좋은 것은 화재 사고가 볼 수 있겠죠. 사실 연소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연료로 썼기 때문에 불을 썼다는 것은 불을 씀으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달을 했는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불이 붙어서 불과 관련된 이 화재 사고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요.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는 많이 들어본 현상일 거예요. 백드래프트 현상은 뭐냐면요. 산소가 부족할 때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제 딱 닫혀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근데 문을 딱 열면 그 문으로 산소가 확 나오겠죠. 들어오겠죠. 그럼 그쪽으로 산소가 있는 쪽으로 불꽃이 분출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화재 사고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건물 내부에 진입할 때 보통 이제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 문을 열거나 창문을 부수게 됐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해서 바깥 불꽃이 분출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소할 때.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현상이란 게 있는데요. 불이 잘 붙는 기체가 천장에 모여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불이 잘 붙는 기체가 처음에 타지 않고 천장에 모여요. 그런데 그러면 천장에 막 있는데 나중에 이게 불이 잘 붙는 거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나중에 이 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이 방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연성 기체 대부분이 가벼워서 천장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불이 다다르면 한꺼번에 딱 타내려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소를 배웠으니까 불을 끄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 끄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일 케이크가 있어요.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죠. 자, 후 하고 불을 꺼요. 자, 이 방법은 뭘까요?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없앤 걸까요? 가장 산소를 없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에요. 자, 양초가 탈 때 어땠나요? 기체 상태의 파라핀이 타는 거였죠. 기체 상태의 파라핀은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겠죠. 탈물질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알코올 램프는 어떻게 끄죠? 뚜껑을 덮어요. 이 방법은 뭘까요? 네,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나무 같은 데 불 붙여서 껐을 때, 모닥불 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확 뿌려요. 그러면 불이 꺼지죠. 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가 돼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소의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탈물질을 없앤다. 산소 공급을 막는다. 발화점 비만으로 온도를 낮춘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 없애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을 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네, 소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근데 소화기 종류가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자, 이 소화기는 일부러 그냥 모양을 내려고 다르게 만든 걸까요?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아니죠.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저 빨간색 소화기도 있고 은색 소화기도 있고요. 빨간색 소화기도 이렇게 모양이 다른 소화기들이 있어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모두 다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용하는 곳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제 왼쪽에 있는 거는요, 분말 소화기예요. 이거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체와 함께 탄산수소 나트륨이란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뜨거운 불 속에서는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를 내놔요. 자,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체로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이 고체 물질을 분출시키고 분출돼서 불이 있는 상황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소를 차단해줘요. 이산화탄소가 더 밀도가 크잖아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전에 이산화탄소의 성질 나올 때. 그래서 산소를 차단하니까 불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예요. 자, 그래서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불이 있으니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죠. 승화해서. 그래서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요. 자,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론이란 기체거든요. 그래서 얘가 분출되면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요. 반응 안 해요. 이 할론은 전기화재, 실험실 화재, 기름 사용하는 화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소화기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뭐다?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의해야 될 불 끄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과학실 같은 곳에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다 보니까 화재 사고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마그네슘이란 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마그네슘 때문에. 왜냐면요. 마그네슘은 산소랑 반응해서 왼쪽 그림처럼 빛과 열을 내면서 잘 타거든요. 굉장히 밝은 빛을 내요. 근데 얘는요. 드라이 아이스 속에서도 타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산화탄소에서 마그네슘은 산소 원자를 뺏어서 연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마그네슘에 뿌린다. 활활 타오르겠죠. 왜냐하면 고체 드라이아이스에서도 막 타는 애니까. 자, 그래서 마그네슘을 인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이용하면 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래를 덮어서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나트륨 화재예요. 나트륨 화재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거든요. 나트륨은요, 금속인데 물에 넣기만 해도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만약 나트륨 금속이 화재가 났는데 물을 뿌리면 큰 폭발을 하게 돼요. 사실 나트륨보다 더 위험한 것만 칼륨 같은 금속은 더 위험해요. 칼륨은 그냥 물에 넣어도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뿌리거나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것들에서 물을 뿌리거나 일반 소화기 다 위험합니다.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속 화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안 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이용하거나 특수 소화기를 꼭 이용을 해야 화재를 그 화재를 끌 수 있어요, 불을. 그래서 과학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소와 소화 단원에 대한 내용의 학습을 마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요. 연소의 조건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연소의 조건을 사라지게 해서 불을 끄는 것들 배웠고요. 그리고 연소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 반응들이 화학 반응이 많지가 않은데 산염기 반응 그리고 연소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연소라는 화학 반응은 물질이 예를 들면 아까 파라핀 분자 같은 것들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는데 파라핀이라는 탄소 원자, 수소 원자가 각각 산소와 반응하는 현상이잖아요. 원자 단위로.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소라는 화학 반응, 탄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에요. 반응물들이.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KJSO 프리 온라인 수업은요. 화학은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과학 공부, 화학 공부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